전국 꼴찌였던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은호 교육위원장님 오늘 모시고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이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는데 왜 그동안 이 중학교 무상급식 못했던 건가요?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의 철학과 소명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재정적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그 시장의 중학교 의무급식에 대한 철학이 좀 부족했던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 19일 갑자기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이제 설립이 되고 전면 시행을 하게 됐는데 유정복 인천시장 갑자기 이렇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수용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제 인천 시민들 그리고 학부형들 시민단체에서 특히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강하게 중학교 무상급식 그 부분적 실시라도 강하게 요구했지만 그런 예. 것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철학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갑자기 실현하게 된 것은 그 상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여튼 어찌됐건 내년도부터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우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교육위원장 되면서 이렇게 큰 중학교 의무급식에 대한 전면 실시라는 큰 결단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전체 예산을 보면 네. 약 591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 591억 원이면 뭐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거를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내는 거죠? 부담 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논의를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예산 배분율이나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통과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발표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또 일선구청에서 대단히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게 지금 여기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많은 비율을 내는 곳이 인천시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전체 591억 원 중 약 356억 정도를 저연 부담하게 되는 거죠. 60% 정도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인천시가 23% 조금 넘게 내는 그런 상황이고. 137억 정도 분담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선 각 구청에서 103억 원 정도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17% 정도.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300억이 넘는 예산을 내려면은 인천시 교육청 예산 운용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요. 예. 또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런 네. 배분율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그다음에 세송시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예산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유독 23%의 저조한 예산 분담률은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청이라든지 군청에서 내야 될 게 17%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요. 일선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뭐 다른 기초자치단체 구청은 제가 뭐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만 예. 보더라도 부평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대단히 재정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전체 총액 예산 대비 65% 이상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고 예. 가용 예산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청으로 보면 대단히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석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대책 마련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예산안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인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인천시 입장은 그 당초에 이제 그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통고식으로 기자회견을 갑자기 한 그런 과정만 보더라도 이것은 그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일방적 시장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예산 배정에 관한 내용은 재논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그 지금 현재 방식의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사후에 뭐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개적으로 시민대 토론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재논의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고 또 타당성 있는 어떤 그런 그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자, 이 밖에도 중학교 무상급식 인천 지역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떤 점들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인천시에서 사실은 법정 전출금으로 주어야 할 돈을 152억 1억 예. 그다음에 학교용지 분담금 학교용지 분담금 등 총 265억 원을 예. 지금도 그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법정 네. 전출금입니다. 반드시 이 돈은 조속히 지급해서 재정 운영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중학교 의무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양질의 어떤 의무급식을 실행하려면 네. 급식센터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도농관, 인천 시내에 있는 도농관의 농업이나 수산업을 하고 계신 농가에도 안정적인 그런 수급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천 지역 중학생 그 무상급식 이제 안정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검토와 또 그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은호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부평 1선거구신데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논쟁, 명쾌한 해설, 장우식의 시사토픽에 있습니다. 장훈식의 시사토픽 월요일 아침 순서 함께했습니다. 아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본인들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9500님 처음 문자 보내셨는데,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외교적 대화에 있어서 과연 다른 나라 정상들과 동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자, 국민들의 의문을 김병준 내정자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의문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7952님, 저도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을 일주일 새에 광장으로 불러낸 세력은 끊임없이 나오는 비리와 부패뿐 아니라 대통령의 여전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불통 인사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관련 모든 수사를 철저히, 그리고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이 난국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국민들의 신뢰도 조금이나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만이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7952님, 아주 그냥 정확한,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 듣는 어느 시사평론가보다도 더 정확한 그런 지적 감사합니다. 또 인천 지하철 관련돼서 8698님,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녀야지 무인으로 지하철을 움직이니까 저렇게 사고가 나고 자꾸 운행이 중단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 같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자, 인천 지하철 2호선 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지하철 좀 제대로 다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사토픽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마지막 들을 곡은 빅토르초의 블러드 타입 들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의견 보내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